여러분, 중국 문명의 그 거대한 뿌리가 단 하나의 갤러리 안에 전부 모여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에서는요, 천수 지역에 있는 실제 비석 갤러리를 통해 그 어마어마한 서사시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가 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천수이 고성이라고 옛날 천수이의 도시민이란 얘기네요. 천수이 고성, 옛날 마을이 있다 이거죠. 천수이 고성. 저 뒤에 옛날 건물들이 있네요. 고성, 유래, 고성엔 예의가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천수이 고성. 유백 중심.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간의 스케일이에요. 와, 이건 무려 채천년 전 앙소 문화에서 시작해서 근현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정말 엄청나죠?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 문명의 요람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설계자들, 전설적인 전쟁 영웅들, 그리고 예술의 아이콘들과 천수가 남긴 불멸의 유산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중국 문명의 요람, 그 신화적 기반입니다. 가장 첫 페이지, 그러니까 천수의 돌에 아예 그 기원이 새겨져 있는 신화 속 인물들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들은 바로 복희와 여화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신화의 아버지와 어머니 격인 셈이죠.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한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용토템의 기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텐수이 고성. 여기도 저 사이지 핵심 가치 구호가 있네요. 여기 있네. 텐수이 명인.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복희는 그냥 왕좌에 앉아있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팔괘를 만들고 불을 피우는 법을 알아내고,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기본 툴을 세팅한 개척자였어요. 거기에 여화는 돌을 녹여서 무너진 하늘을 고치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가혹한 자연을 이겨내려던 고대인들의 진짜 치열한 생존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위대한 제국의 설계자들, 말사육사에서 황제까지입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내려와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가보죠. 진비자라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기원전 879년에 이분이 주나라 왕을 위해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키워냈거든요. 그 공로로 바로 이 천수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한낱 말사육사에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천하를 통일하는 그 어마어마한 진제국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라는 게 때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출발하곤 하죠. 천수라는 지역의 스케일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목 생활을 딱 끝내고 농업의 기초를 다진 진문공을 거쳐서 나중에는 화북 전체를 싹 통일해버린 전진의 황제 북연까지 등장하거든요. 밭을 일구던 작은 땅이 대륙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그야말로 극적인 진화가 바로 여기서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당나라 최고의 황제 태종 이세민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태평성대를 열기 전 그의 가문이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힘을 키웠던 곳도 바로 이 천수 지역이었습니다. 엄청난 번영의 요람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 파트, 전설적인 전쟁의 거장된 영웅과 비극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면 당연히 지켜야겠죠? 이 과정에서 탄생한 찬란하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흉노족이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었다는 이른바 비장군 이광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명궁이었던 그는 평생을 험난한 국경을 지키는 데 바쳤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장군은 사막에서 길을 잃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맙니다.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70번. 이광 장군이 40년 동안 치른 전투의 수입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평생 동안 거의 매년 전쟁터에 나갔다는 소리예요. 진짜 숨막히는 숫자 아닙니까? 당시 천수 출신 장군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하고 가혹한 국경 방어전의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주죠. 그리고 초안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바로 기신 장군입니다. 기원전 204년 함락될 위기에 처한 죽은 유방을 살리려고 자기가 직접 유방의 옷을 입고 가짜 행세를 하며 탈출을 돕습니다. 결국 적에게 붙잡혀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지만요. 그가 보여준 절대적인 충성심은 지금까지도 돌에 깊게 새겨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명장 강유도 천수 출신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총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려고 무려 9번이나 북벌을 감행했죠. 사실상 질 걸 알면서도 끝이 뻔히 보이는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불굴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친 동네에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섬세하고 심오한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었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파트, 예술의 아이콘, 시, 그림, 그리고 회문입니다. 천수가 정복자들만 찍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 거친 제국들의 아주 따뜻한 영혼을 불어넣은 예술적 거장들 역시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16국 시대의 천재 시인 소해를 한번 만나보시죠. 억울하게 귀양간 남편을 향한 그 깊은 슬픔, 애절함을 예술로 완전히 승화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진짜 인류 문학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복잡하고 경이로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선기도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글자를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무려 841자의 글자가 바둑판처럼 꽉 채워져 있는데 이걸 가로로 읽든 세로로 읽든 심지어 대각선으로 읽어도 완벽하게 말이 되는 수천 편의 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마법 같은 글자판이죠. 극도의 슬픔이 이런 미친 천재성을 끌어낸 걸까요? 문학에 소해가 있었다면 미술에는 이사훈이 있습니다. 당나라 화가인데 재밌게도 별명이 소희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붓터치가 엄청나게 섬세했습니다. 화려하고 힘있는 색감을 써서 훗날 중국 미술의 상징이 된 청록산수화라는 장르를 아예 떡하니 확립해버린 거장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천수의 변치 않는 유산, 학문적 진화. 천수가 그저 군사 요충지에서 어떻게 고전 학문의 든든한 요새로 성장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적인 흐름은 정말 몇 세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천수의 처음 배움의 씨앗을 뿌린 공자의 72제자 중 한 명인 석작촉부터 한참 뒤 청나라 시대의 위대한 교육자 왕권에 이르기까지 그 맥이 쫙 이어지거든요. 피 튀기던 국경지대가 완벽한 학문의 요람으로 바뀐 거예요. 30년 넘게 후학양성에만 매달린 왕권이나 교대함 같은 분들은 아예 농남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 최고의 학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무기만 가득했던 천수에서 결국 붓이 칼만큼이나 강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석 갤러리는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 이름표 모아놓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문명을 빚어낸 신들, 전사들, 예술가들, 그리고 학자들의 서사시를 돌 위에다 아주 꼼꼼하게 새겨놓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책 그 자체입니다.
꽤 넓네. 관람 안내 천지. 와, 진짜 이 고성 밖에는 옛날 아파트들이 있고, 이런 조각상이 있고, 이건 조화네요, 조화. 조화를 갖고 나서.这一万黑了，就把看了就牛毛就弄的。 你要在上面客户的干是报标去了。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특정 지역의 갤러리 하나가 한 나라의 신화와 제국, 예술을 통째로 품고 있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그 매일 걷는 길 밑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서사시가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텐수이 고성, 텐수이 옛 도시.
태풍 역점. 여기였는 뭐예요? 태풍 역점. 把你那个家去了，都是在。 한글로도 써 있네요. 고성 입구. 텐시 고성. 텐시 고성. 텐수이시 중국 시안에서 가까운 곳 텐수이시 텐수이 고성에 왔습니다. 고성 입구. 그러니까 옛 도시죠. 옛 고성이라는 게 옛 도시.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옛